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2년을 맞아서 2022년에 우리가 21년 하반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22년에 우리가 반전을 만들어 내야겠죠. 결국 반전을 만들어 내려면 시황도 중요하고 뭐 섹터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우리가 유망한 종목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을 차례차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5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5종목을 준비를 했고, 크게 보면 한 2가지 섹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 종목을 2022년 유망주로 제가 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예요.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은 연역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IT 버블이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회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을 겪고,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있는 이제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재는 카카오로 알려져 있는,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해서 현재 카카오가 되어 있는데, 이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사실 그 IT 버블 이후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고, 이 한글과 컴퓨터도 아래 한글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20년이 지난 현재도 살아남아 있는,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성장을 내다보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의 애뉴얼 리포트입니다. 연간 단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안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까지 간략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매출액 단이 2016년, 17년에 1000억 단에서 18년에 2000억 단으로 올라갔고요. 19년에 3000억, 그리고 이제 작년에 40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3880억,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은 4300억, 내후년에는 5000억까지도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억대에서 400억대, 잠깐 300억대로 주춤했으나 다시 600억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억대로 주춤할 것으로 보지만 다시 한번 600억대, 700억대까지도 지금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워낙에 좋아요.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 45%대의 부채 비율과 2000%가 넘어가는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대략 7천억가량 되거든요. 7천억가량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업사이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엔진이 붙었을 때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내년이나 내후년 가이던스로 봤을 때는 멀티플이 10배 내외를 지금 오락가락 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회사만 떼놓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은 한글과 컴퓨터를 하나의 그룹사라고 판단을 하고, 이 한글과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각 그룹사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전제는 이거예요. 멀티플이 지금 10배 수준으로 쌉니다. 근데 이제 멀티플이 싼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원래 한글과 컴퓨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주로 매출을 일으키는 극도로 좀 보수적인 형태의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어요. 당연히 보수적인 업체일수록 성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멀티플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이 회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룹사의 어떤 지배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위드라는 회사가 지주회사 격으로 있어요. 한컴위드가 한글과 컴퓨터의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 MDS와 한컴 라이프케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한글과 컴퓨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 주로 캐시카우의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요. 한컴 라이프케어는 뭐 마스크라든지 뭐 그러한 쪽에서 현재 한컴그룹의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현재는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어떤 이 한컴그룹의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한컴 MDS 같은 경우는 밑단의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컴 인베스트,
로보틱스, 모빌리티, 텔라딘, 인텔리전스, 인터프리까지.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몇 달 전에 프론티스라는 회사까지 인수를 했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죠. 한컴그룹의 어떤 AI라든지 성장의 축을 MDS에다가 지금 모두 M&A를 시켜서 붙여놓은 상황이고요. 라이프케어 쪽은 이 한글과 컴퓨터와 더불어서 캐시카우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중추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성장과 캐시카우를 분리해서 각각을 지금 발전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상장사는 위드, 컴퓨터, MDS, 라이프케어 이 네 가지 회사가 상장사인데, 역시 가장 중심에 있는,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회사는 이 한글과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장의 축이 되는 한컴 MDS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그리고 모회사인 또 한컴 위드를 윗단에 또 두고 있는, 중간에서 중추 역할을 해주고 있는 회사인 거죠. 자,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이 한글과 컴퓨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기본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AI 클라우드화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과의 협약을 통해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12월 중순에 싸이월드 Z에서 메타버스 싸이월드를 오픈하게 돼요. 이 오픈을 하게 됐을 때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이 싸이월드 Z와 설립을 하기로 했어요. 이 싸이월드 한컴타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죠. 이 오피스 소프트웨어들을 이 싸이월드 메타버스 세상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회사에서는 일단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메타버스 사업이 추진이 지속적으로 될 거고요. 결국은 주력 사업을 AI 클라우드화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주력 사업을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 얻는 부분들이 같이 작용이 되면서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는 주요 자회사들을 상당히 2년 동안 수집을 해왔어요. 근데 이 자회사들의 면면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엔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통해서 이 미래 성장 산업군으로의 진입이 본격화가 된다면 과거에 싸게 받던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작이 12월부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제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그리고 내년을 겨냥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한컴 MDS라는 그룹의 매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한컴 MDS라는 회사는 과거에 MDS테크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솔루션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인베디드 사업에서 주로 매출을 일으키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인베디드라는 건 다양한 산업군에 접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매출단을 보면요. 기존에 1,500억, 1,400억, 1,300억, 다시 1,500억, 이 1,500억대를 중심으로 매출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좀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130억대에서 40억대까지도 감소를 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그 조직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한컴 MDS는 한컴그룹의 성장에 축이 될 수 있는 여러 자회사들을 두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수 비용이라든지, 사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당장에 어떤 돈을 버는 회사라기보다는 성장 동력으로 아직은 비용이 나가는 회사들이 상당수가 속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까먹는, 비용 지출로 영업이익을 좀 까먹는 그러한 구조를 보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제 재무구조 굉장히 좋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40%대의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2,500%대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고 미래 성장 산업군들에 대한 육성을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량한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자체는 비용 때문에 그동안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4억, 내년에 113억, 내후년에 120억까지도 지금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성장하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러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회사들의 지분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단순 지분 가치가 아닌 연결 실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기존에 인베디드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싱가폴과 호주, 홍콩, 인도 등의 관련된 연결 자회사들을 세계 각지에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이제 아시아권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컴 텔라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존의 동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 인베디드 솔루션 사업과 접목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어떤 시너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컴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로봇 개발과 제조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그 밖에 이제 또 한컴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공유주차 서비스라고 해서요. 공유경제 개념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한컴 모빌리티가 궁극적으로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들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창투사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인베스트먼트도 가지고 있고, 역시나 동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텔리전스라는 또 자회사도 갖고 있는데, 이 한컴 인텔리전스는 이 한컴 그룹 자체가 AI 쪽으로 사업의 진행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오피스 상품들을 AI 클라우드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바고요. 한컴 인터프리 같은 경우는 AI 통번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컴 프론티스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케어링크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들을 아우르고 있어요. 자율주행, 뭐 AI 번역, 거기에 뭐 메타버스 플랫폼, 뭐 공유경제, 스마트 건강관리까지. 시장이 어떤 미래 성장 엔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좀 갖추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이 시너지를 이루게 됐을 때는 그 파괴력은 사실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점에서의 그러한 주가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한글과 컴퓨터나 한컴 MDS나 모두 지금 신고가 영역을 최근에 넘나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장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뭐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총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결 자회사로 걸리는 회사들이 상당수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이 아로나와 금거래소, 한컴 인스페이스, 한컴 아카데미, 이러한 회사들의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NFT 마켓을 열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토큰을 가지고 있고 금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한컴 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컴 그룹이 우주항공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를 한 우주항공 업체입니다. 인스페이스 지분도 12%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로하나 금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23%까지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연결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NFT 거래소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투자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한컴 MDS는 애초에 한컴그룹에 인수되기 전부터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 업체였습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인베디드 솔루션의 본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러한 업체들을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컴그룹이 고루한 회사가 아니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성장의 축에 포함이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연말과 연초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그 기간이거든요.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다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산업군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컴 MDS도 모회사인 한글과 컴퓨터와 더불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자꾸 한컴그룹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한컴그룹은 중요한 변혁의 초기의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한컴위드라는 회사도 한 몫을 단단히 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자체는 크게 별 볼 일은 없지만, 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역시나 한컴그룹의 특징답게 굉장히 단단한 그런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한컴위드는 기본적으로 한글과 컴퓨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가장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업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또 앞서 언급드린 한컴그룹의 한글과 컴퓨터나 한컴 MDS와는 조금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인데요. 뭐 많진 않아요. 그 중에 역시 아로나와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이 아로나와 사업, 아로와나 허브를 통한 아로와나 사업들을 진행을 좀 해주고 있고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역시 그 지배구조의 상단에 있는 회사답게 지분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을 할 부분은 이 한컴 인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아까 한컴 MDS가 12%의 지분을 갖고 있던 그 회사인데, 한컴 위드가 20.27%. 그러니까 한컴 위드가 지분이 더 많은 거죠. 사실상 한컴 위드가 어떤 이 한컴 인스페이스의 지배구조의 또 상단에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 한컴 위드라는 회사 자체가 두 가지 기술을 모태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하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입니다. 이 두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접목하고 있는데, 사실 한컴 MDS도 그렇고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요. 메타버스, AI, 클라우드 이쪽으로의 지금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모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는 산업군들입니다. 심지어 NFT 플랫폼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다. 거기에 추가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로하나 금주얼리, 아로하나 허브, 아로하나 옥션 이러한 회사들까지도 지분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로하나는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입니다. 근데 이 아로하나 토큰은 최초에는 금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중개사업으로서의 토큰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아로하나 허브라는 회사를 통해서 얼마 전에 NFT 플랫폼을 오픈을 했어요. NFT 플랫폼 하면은 여러 아티스트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 이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내게 됐을 때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로하나 NFT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최근 TV 프로 쇼 경연 프로죠. 이제 쇼미더머니 10이라는 프로에 특별 좌석을 현재 NFT화해서 실시간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로하나 토큰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러한 일들을 최근에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를 통한 여러 예술 작품들을 이 아로하나 NFT 마켓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마치 최근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회사가 올라갔던 스토리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회사들과 다른 모멘텀을 또 이 회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컴그룹에서 지금 시점에 사실 한컴그룹은 상장사가 4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에서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회사까지도 있지만, 이 라이프케어의 성장성보다는 결국은 이 한컴그룹에서 제가 집중을 하고자 하는 바는 과거에 고루했던 사업 영역에서 성장에 대한 흐름으로 바뀌는 초기, 변혁의 초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재평가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 축이 될 수 있는 3개 회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소부장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소부장 종목은 원익QNC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원익쿼츠라는 회사였고요. 말 그대로 회사 사명 그대로 쿼츠를 파는 회사. 쿼츠에서 주로 매출을 찍어내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쿼츠가 뭐냐면 석영입니다. 석영. 그 한국말로 석영이고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쿼츠를 어느 요소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제조 공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동사에 쿼츠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 기본적인 재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매출액 보시면 1,300억 단에서 해마다 늘어나요. 1,900억, 2,600억, 5,200억까지 올해는 6,000억까지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내후년엔 7,700억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한 5년 전에는 180억에 머물렀던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는 87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은 드디어 이제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러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실적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의 그러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10배가 뭡니까?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서 향후에 굉장히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재무 구조도 워낙 단단합니다. 부채 비율이 100%대 정도 머물러 있고요. 유보율은 한 1700%까지 쌓여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IT 업체치고는 굉장히 단단한 재무 구조와 그리고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자, 추가적으로 또 역시 IT 소부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 월덱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월덱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덱스라는 회사도 실적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액이 2016년에는 69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37억에 머물렀다면 그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1,900억까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41억. 모두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다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년은 2,300억, 내후년은 3,000억까지도 지금 실적을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단도 보시면 560억에서 750억까지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이 회사는 재무구조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부채 비율이 한 150%대, 유보율도 480%대 뭐 나쁜 재무는 아니지만 아주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재무까지 좋아져가지고요. 지금은 40%대의 부채 비율 그리고 1200%대의 아주 또 건전한 그러한 재무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덱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이제 원익 QNC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빼먹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원익 QNC라는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굉장히 양호한 그러한 재무구조를 띠고 있는데 내년에 TSMC 쪽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만에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내년 2분기부터는 추가적인 매출이 또 애드업이 된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자회사로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멘티브라는 회사도 이번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어요. 감가상각도 끝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업뿐만이 아니라 자회사 단, 심지어는 캐파 증설까지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IT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존에 풀캐파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캐파 증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또 한 가지 실적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가 자체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월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덱스는 지금 구미 쪽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구미 쪽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현재 거의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라인들을 또 개설을 하고 있는 거죠. 월덱스 역시 내년 상반기 내로 완공이 되고 매출이 찍힌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월덱스라는 회사도 지금까지도 해마다 늘어나는 실적을 보여왔지만 지금 라인에서 추가적인 공정 라인을 추가하면서 실적이 또 애드업이 되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에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일단 구미 쪽에 공장 2개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월덱스라는 회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으로 적절한 비중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러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 지금 구미 쪽에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가 북미 반도체 칩 제조사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풀캡하다 보니까 증설이 진행이 되고 이 증설 효과는 내년부터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단 뭐 시간 관계상 금일 방송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한컴그룹, 한국화컴퓨터, 한컴 MDS, 한컴 위드까지 고루한 사업을 벗어나서 성장 산업으로 가고 있는 아직은 멀티플을 낮게 받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2022년 상반기에 대장 섹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sek터는 소부장이거든요. 이 소부장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증설 효과가 있고 실적이 매해 늘어나는 그러한 기업을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원익 QNC와 월덱스까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금일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22년도 항상 성공 투자하는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